친구도 많고 일도 많고 뭐 그럼 자기가 계속 키우겠대요? 그런 건 아니고 다른데 아마 보는 모양이에요. 뭐라 해야 할지 며느리도 난감하다. 오기로 했던 여자아이는 이미 입양이 됐으나 양부모가 사정상 못 기르게 된 경우 아이를 만나본 엄만 가족으로 받아들일 결심을 했었다. 너 좋겠다. 신우 너 걱정 많이 했잖아.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민망한 며느리다. 걱정은 됐어도 그래도 이미 결정된 거니까. 뭐 조만간 오겠구나 보겠구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시원하지? 참 솔직한 엄마다. 아이의 양부모는 이미 이 집엔 아이가 많다고 다른 집을 택했단다. 잘 됐다면서. 좋은 데 갔으면 됐지. 잘 됐지. 근데 뭐 오겠나 이 사람아. 괜찮아. 나도 섭섭하긴 해. 그렇다. 섭섭하다. 내가 뭘 잘해주겠어. 잘해주기는. 늘 자신들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엄마 아빠다. 몇 달 전부터 아이를 새 식구로 맞아들일 준비를 했던 엄마. 근데 뭐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냥 추워지면서 더 고민했던 게 그냥 웃기잖아. 에휴 참. 추워지지만 않았어도 괜찮았는데. 왜? 추워지면 때문에. 봐라. 영범 영환이도 12월 28일 날 왔잖아. 27일 날이구나. 막 연말은 되지 추워지지 갈 곳은 없지. 그러니까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때도 그때 오라 그래서 온 거잖아. 내리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걔도 12월 27일 날 왔잖아.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아홉이 된 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못 견디겠을 때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인 엄마.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아이를 떨쳐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그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듯 아이에게 주려고 준비해둔 책상을 치우기 시작한다. 원래 침대도 주문해서 사게 했는데 배달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환아, 헬프미 조금만 도와줘. 얼른 나와서. 얼른 나와. 오늘 오전에 수업이 없는 영환이에게 도움을 청한다. 얼른 나와. 우리 애기 나와. 형 좀 도와줘. 아이의 책상을 치우려는 것이다. 보고 있자니 마음이 힘들다. 이미 10아이를 품고도 엄만 왜 자꾸 자신의 품을 내어놓을까? 두 번째 입양을 할 때 우리 아버님 적극 반대를 하셨어요. 아버님의 논리도 맞아요. 이 세상에 고아가 한둘이냐. 네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면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안함과 그런 것, 너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다 팔아서 걔네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난 뭐라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한테도 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답변을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버님 그 아이들은 먹을 게 없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딱 없는 게 한 가지예요. 엄마예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난 한 명의 엄마가 되고 싶다. 전 지금도 그래요. 불쌍해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는 엄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엄마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엄마가 가장 절실한 아이들에게 엄마가 돼주려고 애써왔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날 오후 세탁기 빨래 좀 부탁해. 벌써 꺼내왔네. 땡큐. 네, 여기에다가 놔주세요. 고마워. 또다시 엄마 노릇, 그 일상이 시작됐다. 엄마의 가라앉은 마음을 눈치챈 영리한 하나가 오늘은 더 살갑게 군다. 그 마음에 엄만 큰 위로를 받는다. 새삼 엄마가 들이운 그늘 아래 서 있는 아이들이 애틋하다. 이거 네 거잖아. 빨래 하나까지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아직 어린 것들 아닌가. 이거는 한 여자애들 거구나. 용민아, 여기 네 옷 좀 가져가. 그런데 달랑 하나만 들고 간다. 서랍에다 넣어놔. 학원에 지금 뭐요? 갇혀 있는데. 이거는 은비야. 다 우리 거야? 야, 이거 네 거 옷이다, 다. 여기에서 잘 살펴보고 네 옷 좀 가져가, 여기. 키만 훌쩍 컸지 아직 어린애다.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오늘은 하나가 맏딸 노릇을 톡톡히 한다. 며칠 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오늘 하나와 내리의 합창 공연이 있다. 엄마는 옷을 꺼내는데 오늘 입을 무대 의상이다.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 하나랑 내리, 하나. 여기 좀 들어줘, 앞에. 하나, 하나, 둘. 그래도 이렇게 맞들어주는 딸들이 있으니 한결 수월하다. 됐어. 고마워, 땡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북돋우고 응원하는 것. 이게 엄마 일이다. 대기실에선 연습이 한창이다. 그동안 수없이 불러온 노래지만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나갈 때 손을 들어. 헬로. 끝나고 퇴장하는 연습까지 모두 마쳤다. 애들 거.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은 내리. 하나는 어디 있어요, 여보? 혼자서만 느긋하다. 북새통 속에서 엄마의 손길이 분주하다. 다 입었어? 아니. 아빠 잡아줘? 발끝까지 준비할 게 많다. 다른 엄마들까지 나서서 화장을 돕는다. 평소에 씩씩해 보이던 하나도 변신을 했다. 야 들어가지 마. 여기 전혀 다른 사람 같다. 들어가니 예상이 나오라. 오, 이쁜데. 하나야. 예상 갈라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길 바라는 게 엄마 마음. 양아, 나 화장실에서 입을게. 덕분에 엄마도 화장을 다 한다. 공연이 시작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다음에는 참 특별한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한국 입양 어린이 합창단인데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한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꽃피우는 음악회다. 입양아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오늘 특별 초대를 받았다. 무대에 종종 서곤 하는 아이들. 오늘은 큰 무대여서 더 긴장이 된다.
이번에 입양되는 아이들 수는 전국적으로 대략 1,300여 명. 아직은 적은 숫자다.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기 위해 아이들이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 이제 해방이다 싶은 아이들. 마미, 나 망했어. 아니야, 잘했어. 어디 지금? 얘들아, 잠깐 사진. 안 들어. 이쪽으로.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받았던 오늘이 아이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다. 다음 날, 딸들 방을 정리해주는 아빠. 무슨 일인지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다. 하나야, 내리야. 일로 와봐. 아빠가. 거실에서 한창 재밌게 놀던 아이들은 귀찮다는 표정. 내리 일로 와봐. 아빠가 고민이 있어서. 왜냐면 어저께 홍경이를 만났는데 너희들 합창했을 때 홍경이가 아빠를 막 놀린 거야. 뭐라고 놀린지 알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왜? 뭐라고? 홍경이가 아빠 보고 할아버지, 아저씨는 할아버지죠 막 그러는 거야. 너 아빠가 할아버지인 게 늙은 게 창피해? 아니, 창피해. 안 창피해? 그런 것 갖고 놀리면 멍청이 똥개 바보 빗자루지. 그랬어? 그래? 괜찮아. 아빠는 놀림 받는 거 싫단 말이야. 아빠는 신경이 쓰이는데 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모양이다. 나중에 홍경이 혼내줘. 특히 내리를 보면 아빠는 더 착잡해진다. 친구들 앞에서 내가 할아버지인 게 좀 기분이 안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들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미 손주까지 본 나이에 초등학생 딸이 둘이나 있으니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다. 아이들 키우느라 할 일도 많은데 나이 들어 보일까 봐 걱정해야 하고 아빠 노릇 참 어렵다. 이렇게 쫙 펴면 조금 젊어져 보이는데 이제는 이 머리도. 얼마 전 큰맘 먹고 마련한 아이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주는 아빠.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머리에도 발모제를 열심히 바른다. 아빠로선 각고의 노력을 하는 셈이다. 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딸들 방으로 가는 아빠. 아빠 화장하니까 어때? 티 안 나는데? 티 안 나? 맨날 똑같은 아빠야? 이 머리도 좀 이렇게 힘도 주고 그랬어 나. 좀 젊어졌다 그래봐 좀.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빠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나이 먹은 아빠도 괜찮아? 응. 진짜? 응. 그래 그럼 뽀뽀 한번 해줘. 고마워. 젊어졌단 소린 못 들었지만 나이 든 것쯤 괜찮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며칠 뒤 퇴근한 엄마가 내리를 데리고 외출을 했다. 만추의 풍경을 깊이 새기며 걸어보는 엄마. 그런데 그 호사도 잠시 내리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이럴 땐 맞장구를 쳐줘야 더 신이 난다. 아이고 힘들어. 아, 허리야. 아이고 진짜. 아이고, 허리야. 내가 할 소리를 지가 하고 있어. 아이고 힘들어. 근처의 아파트로 향하는 엄마.
오늘 꼭 보고 싶다는 연락이 급히 왔다. 안녕. 좋아하는 거 가져왔지. 같은 입양 가족인 현수네. 현수는 13개월에 이 집의 가족이 됐다. 현수가 지금 누나들이랑 수연이 누나랑 현수에게는 대학생인 누나 수연이가 있다. 내리는 이거 봐봐. 와. 누나랑 같이 만들었어. 이걸 누가 사줬어? 엄마가요. 왜? 뭐 때문에 사줬는데? 현수네와는 서로 자주 왕래해서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다. 사준 거야? 할 말이 있다며 오늘 엄마에게 와달라고 부탁했던 현수 엄마. 뭐 고민 있어? 아니. 현수를 입양하기까지 엄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줬었다. 현수가 이제 지금 6살이고 지금 있는 거는 내년에 7살 되고 8살 되면 학교 가잖아요. 사실 현수를 낳아준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싹 빼놓고 계속 우리는 입양 가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말을 할 타이밍이 왔어요. 왔고. 내가 갇혔잖아. 주위에서도 입양 사실을 알고 있고 현수도 어렴풋이 아는 상태니 정확히 설명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다. 그건 슬픔의 시간을 그건 현수의 몫이니까 예. 그거 뭐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 더 그 의미를 본질적인 걸 얘기한다 그래서 현수가 그걸 충분히 다 이해하기는 그렇죠. 이해 못하죠. 인지적인 예, 발달 과정상에서 그렇죠. 미치지 못하지.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어쩌면 얘기는 엄마보다 얘가 다 이해하고 있을지도 몰라. 현수, 너 저기 광주에 갔던 거 기억나? 현수 엄마는 광주의 보육원에서 평생 품고 갈 아이를 만났다. 만났잖아. 그치? 내가 너 어렸을 때 딱 얼굴을 딱 봤거든? 이렇게 이쁜 애가 어떻게 그냥 광주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엄마네 가봤죠. 요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때가 선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니네 엄마 아빠한테 현수가 광주에 있는데 너무 멋져 보여 그러면서 빨리 가서 데리고 오자. 그래서 엄마를 달달달달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광주를 갔거든. 너를 딱 보더니 니네 엄마가 어떻게 했게? 울었어요. 왜 울었게? 현수야 귀여워서요. 아니야. 이렇게 우리 이쁜 우리 아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엄마가 모르다니 이러면서 울었지. 내가 죽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고 상황을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는 엄마 어디로 낳았어? 엄마가? 가슴. 배로는 누가 낳았는데? 수연이 누나. 현수를 배로 낳은 엄마가 따로 있다? 엄마 말고? 응, 유경이 엄마 말고 다른 엄마가 엄마. 둘이야. 엄마가 둘이다, 현수? 진짜야? 아야. 다른 애들은 엄마가 하나지? 네. 근데 입양한 애들은 엄마가 둘이야. 내리 누나도 입양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이지. 한 명은 누가 낳았고 한 명은 다시 입양을 해서 보고 알아서 가서 보고 오는 거죠. 그렇지.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광주에서 입양하는 거지. 그게 그렇지. 입양이야. 그렇지. 광주에서 다시 과천으로 오는 거죠. 그렇지. 그걸 어려운 말로 입양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멀쩡하지 않아? 너무 멀쩡. 이때 현수가 뭔가를 꺼낸다. 어릴 때부터 찍은 자신의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 현수의 기록이다. 한번 보자. 여기 너무 여기 예쁘다. 현수가 광주에서 친구들이랑 맞아. 같이 지내던 데야. 김미남 할머니. 김미남 할머니. 엄마가 밥 먹여줘. 그래. 현수야, 엄마랑. 이거 생각나? 이거 엄마랑 이거 너 어떡한 줄 알아? 김현수 그러면은
찌찌. 생각나는구나. 아빠가 계속. 아빠랑도 하고. 이거 봐. 이거 봐. 정말. 이때가 언제인 줄 알아? 현수가 처음 걸었을 때야. 누구 손이야? 이거 아빠 손이네. 여기 아빠 지금 손. 봐도 사랑스러운 아이다. 넘어질까 봐. 이대로 너무 잘 낯설어가지고, 자라주길. 낯설어가지고. 그치. 자식을 가슴으로 낳은 엄마들의 소망이다. 아우 고마워. 엄마도 이거 엄마는 현수한테 코 뽀뽀해요. 눈썹 뽀뽀하고. 오늘은 엄마에게도 현수 엄마에게도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현수의 그림 속에서처럼 늘 엄마 아빠가 곁에 함께 할 것이다. 며칠 뒤 아침부터 영범이가 분주하다. 꼼꼼하게 챙기는 건 연주할 때 입을 무대 의상이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아빠는 대견하다. 예술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종종 공연 요청을 받을 정도로 실력도 쌓았다. 동생이 없으면 내가 매니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매니저 해주면 어떠냐? 매니저요? 저거 다 들고 다니고 이거 다 내가 해주면 어떠냐? 공연비를 받으면 이제 거기다 이제 까야지. 까야 되는 거야? 약간 좀 큰 공연이면 약간 네가 좋은 데서 공연만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아 좋은 데서요? 좋은 공연만 말해야지. 그렇지. 멋있는데. 이거 빼버려야지. 왜? 왜요? 왜지? 아이씨 멋있잖아 이거. 직접 나서서 코디까지 해준다. 이런 거는 이게 있어야, 특히 가을에는 띠가 있어야 낙엽하고 어울리는 거야. 뒤로 묶으시는 거죠? 뒤로? 네. 이렇게 할게.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들이지만 더 멋있어 보였으면 네. 그게 아빠의 마음이다. 이럴 땐 영락없는 아들 바보다. 이게 좀 깃을 쫙 올려야지. 가을 남자 같은. 굉장히 이제 아저씨 같은. 아저씨? 아저씨는 아니거든. 잘 가. 네. 잘하고 와. 네. 9살 때 이 집 가족이 된 영범은 아이들이 닮아갔으면 싶은 미래이기도 하다. 영범이처럼만 가진다 그러면 진짜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질 수 있을까. 어쨌든 기대를 해봐야죠. 영범이도 저랬을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조그만 애들 때가 있었으니까. 영범이가 공연을 하기로 돼 있는 공연장. 국악기에 맞춘 의상이다. 코트도 잘 어울리지만 한복 입은 것도 근사하다. 야, 너 무슨 도룡이다, 야. 선녀 없어, 선녀? 영범이를 자주 섭외하곤 하는 공연 담당자. 한때 영범이도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데는 부모님이 있었다. 제가 키우면 자라면서 부모님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남들이 했던 걱정과 심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랄까 그게 한 변에 녹아들 거 아니에요. 그건 옛 추억으로 잠기고 죽을 때까지 힘들면 어떡해. 심려 끼치고 걱정만 치고 키우기 힘들다는 그 인식만 있으면 어떡해 나중에. 그것보다는 약간 좀 아직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라는 거 보여주면 거기에 대한 그런 과거에 키우는데 고생했었고 힘들었던 그게 좀이나마 누그러든 거나 아니면 좀 더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부모님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노력에 노력을 해온 아들이다. 비파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준 엄마 아빠. 믿고 기다려주고 지지해 주었기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용범이의 연주는 부모님께 바치는 헌사와 다름없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연주였다. 다음 날, 영범이와 영환이가 어딘가로 향한다. 이 생각해. 화분이 날까? 이게 날까? 화분이 날까? 화분이 낫지. 영환이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과 영범이가 공연의 사례비로 받은 돈을 조금씩 모았다. 부르시려고요? 네. 그동안 부모님께 받기만 했는데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려는 것이다. 노란색, 보라색. 꽃 좋아하는 엄마를 생각해서 화분을 골랐다. 이거 들고 집까지 가게? 그래야 되는가? 어떤 색이 좋을지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다. 이걸로 주세요. 화사한 게 마음까지 환해진다. 너 부모님 감사한다. 좀 생유베리 감사. 짱 감사. 사랑해요. 마음을 담은 감사의 인사도 적어 넣는다. 보내시는 분은? 아들들. 아들들? 네? 아들이 몇인데? 아들 8에 딸 2이에요. 그럼 아들들, 딸들 그래요? 자식이 많아서 생기는 에피소드. 결국 고민 끝에 아들들 드림 이렇게 하기로 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물을 받는 마음도 기쁘겠지만 드리는 마음도 행복하다. 그동안 부모님께 받기만 했지 변변히 해드린 게 없다. 아이들 키우며 힘겹고 고단했던 마음이 이 꽃을 보고 덩달아 활짝 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안녕. 아빠? 오! 오! 이게 뭐야? 깜짝 선물. 이게 뭐야? 왜? 영화랑 저랑 샀어요. 영문도 모른 채 나오던 엄마. 이게 뭐야? 영범이가 웬일이니? 엄마, 영환이와 저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 감동을 받은 엄마. 아들들. 자식들 딱 10개 폈어 지금. 정말? 정말 핀 꽃이 딱 10송이다. 주제를 하는군. 자기가 꽃인 걸 알고. 땡큐. 근데 어떡하냐? 네. 아직도 필 꽃이 많이 있네. 아버지도 그 생각했어. 이날 오후 커피향이 그윽한 찻집에 나타난 아빠. 감사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역시나 엄마와 함께다. 이런 데이트 참 오랜만이다. 함께 늙어가며 이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좋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아빠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나 보다. 애들이 딱 떠났다. 그러면 이제 뒤도 안 돌아볼지도 몰라. 당신은 참 희한해. 애들을 데리고 오자 그럴 때는 막 고민을 하고 나는 못해 몸부림을 치다가 애들이 집 안으로만 싹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여긴 내 영역이다 막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내 책임하에 들어와 있어. 아. 그건 내 책임하에 들어와 있고 이건 누가 뭐래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 만약에 얘네들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모든 걸 내가 다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걸 여태까지 잘 해주고 한 번만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거를 플러스 8번을 더 해주고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라고. 와 너무 좋다. 날 환영하는 거야? 땡큐. 너무 고생했어. 그러면서 폭죽 내리는 거야 지금 폭죽.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말할 수 없이 고맙다.
다음 날 아침 자, 일어나자. 일어나, 하선. 밥 먹자. 에? 어머니, 일어나. 영환아. 배고파. 얼른 와, 밥 먹어. 먹기 싫어요. 얼른 가, 얼른 가. 이렇습니다. 다시 전쟁은 시작됐다. 10손가락들과의 행복한 전쟁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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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